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첫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에도 장마 전선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린 가운데 낮부터 남부 동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밤늦게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일본 열도로 남하하면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중국 중부에서 활성화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경주지를 상대로 산업단지 주변 도로 개설과 빈집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또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15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이철우 의원은 내년 말에 완공되는 검단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가 시급하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양강읍이 검단 산업단지로 활용하려고 하면 이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님께서는 검토해서 또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인근 도로공사와 함께 신설 도로 개설을 농어촌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동 경계간 도로 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검단 대동 간의 도로 개설과 사방 검단 간의 도로 확장 후에 그 교통량이나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김동애 의원은 경주시 도심은 물론 농어촌에도 빈집이 늘고 있다며 활성화 방안을 따졌습니다. 수십 년 내에 노후 아파트 누적으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해 도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대책과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경주시는 매년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이 적어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객관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마을 쉼터나 마을 공동시설, 청년 창업 공간 등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무방비로 노출된 간이상 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보안 대책과 농로 확보장, 용배수 시설 정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주석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의회는 15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전파 공동주택 주민 상당수가 토지 보상에 동의해 특별 재생 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대웅파크맨션 2차와 대웅빌라, 해원빌라 주민 95%가 보상을 요청함에 따라 감정평가와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특별재생사업과 별개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 재건 등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박물관은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 유물 등을 보면서 느긋하게 쉬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국립경주박물관에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영남권 수장고입니다. 유물을 보관하는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상설 전시처럼 유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요즘 박물관은 이처럼 관람객을 위한 열린 박물관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연간 110만여 명이 찾는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구 동편에 작은 가게 하나만 있을 뿐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만한 시원한 실내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새로 문을 연 수장고까지 왕복하려면 400여 미터나 더 걸어야 해서 편의 공간의 필요성이 큽니다. 쉬면서 둘러보면은 더 오래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빨리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도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층 한옥 구조로 관람객들이 음료나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또 올해 안에 수장관 로비에 소파 등을 놓고 내년에는 야외 파고라 석동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 건물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1년, 앞으로 2년 뒤쯤에야 관람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가 황송공원에 추진하는 복합 놀이시설을 다음 달 15일 개장합니다. 복합 놀이시설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샤워실, 탈의실, 휴게 쉼터 등이 설치됐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도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심시간에 햄버거를 먹으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회의 방식으로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잇따라 도입해 경직된 조직 문화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본부에서 열린 토론회. 오늘의 주제는 경북의 신재생에너지 미래 전략입니다. 먼저 전문가의 강의가 30분가량 진행됩니다. 환경적인 에너지 믹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크게 고려가 돼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다른 행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도청 직원들이 미리 준비한 햄버거와 콜라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강의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진행됩니다.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리고 참가자들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강의가 끝나자 이제 본격적인 자유토론이 진행됩니다. 주민 참여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가 참여했을 때 가중치 0.1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의원이 현혹하고 있는 상황에 왜 법령에는 지금 뒷받침이 한 개만 돼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서슴없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농지법이라든가 지금 안 그래도 지자체 조례, 거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나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영농 태양광은 농림부에서 이 부분은 하반기 중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브라운백 미팅인데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싼 종이가 갈색이어서 브라운백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특히 브라운백 미팅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소통 문화를 체험하고 점심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던 공무원 조직에도 차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가 울진군이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 및 마리나항 조성과 관련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유럽으로 출국합니다. 울진군은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견학단이 7박 9일간 해외 4개국 6개 지역을 돌며 해수요법 등 해양치유산업과 마리나항을 둘러보고 관광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구와 경북은 이런 움직임을 무시해 왔습니다. 국책 사업이 바뀌겠냐며 대응하지 않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늑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과 울산, 경남은
신공항 건설 태스크포스팀을 함께 구성하고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에 나서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대구공항 이전 등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나왔지만 대구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불가 결론이 난 철진한 유행가입니다. 대구시장의 입장에서는 재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2월에는 행안부에 설 연휴 지역 여론 동향 문건에 통합 대구공항 이전 부지를 먼저 결정하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공항 빅딜설이 불거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힘을 받게 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 그동안에 그에 비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그걸 막아내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래 보죠. 요걸 하나 해주고 요걸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부가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부울경은 관문공항 검증단까지 꾸리며 적극 나섰지만 대구 경북은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공항 관련 당론조차 정하지 못했고 한국당 역시 성명서나 기자회견으로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지역 정치권까지 가덕도 공항 추진에 설마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다 뒷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 140여 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승진 대상은 4급 4명을 비롯해 5급 21명, 6급 41명, 7급 이하 70여 명입니다. 포항시는 어제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 뒤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승진 인사가 끝나면 다음 달에는 5급 이하 전보 인사도 단행됩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이튿날 아침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만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2달간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도 벌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훤한 대낮, 한 도로 위에 펼쳐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단속을 맞닥뜨린 운전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낮에는 거의 하지 않는데 어딜 가도 지금 낮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어제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60kg의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6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면허 정지입니다.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길에 단속될 확률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형도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징역형 상한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특히 새 기준인 0.03%는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란 뜻이고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결코 잡지 말아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2달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 야간은 물론 장소도 다변화해 음주운전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경북경찰청은 단속 첫날 안동과 칠곡에서 각각 면허 정지와 취소 1건씩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현종산 산불 피해 지역에 풍력발전소가 준공돼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SKD&D가 1,729억 원을 들여 2년여 만에 완공한 풍력발전소는 15기로 전체 53.4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울진군은 회사 측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협력금으로 40억 원을 제공했다며
주민소득과 복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28일까지 어선 170척을 동원해 대게서식 산란장에 방치된 폐어망과 어구 수거에 나섭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 앞바다에서 폐어망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 목표는 155톤으로 정했습니다. 경북도는 대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자 지난 2017년부터 동해안 대게어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양봉 농가에서 꿀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처 공장에 큰 불이 난 뒤부터 저수지물이 썩기 시작했는데 피해 농민들은 오염된 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음 기자입니다. 경산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벌통 주변이 죽은 꿀벌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가득 있어야 되는데 이 벌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꿀이고 모든 게 없어요. 농약 피해는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지금 포가 나요. 농약 피해는. 그런데 그건 전혀 없어요. 매일 수천 마리씩 죽어 지금은 키우던 벌의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 농민은 2주 전 농가 바로 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난 뒤부터 벌이 죽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의심이 되는 곳은 꿀벌의 주요 식수원인 농가 바로 옆 저수지. 불을 끄기 위해 동원된 소방수가 공장의 폐기름 등과 함께 저수지로 흘러들었고 꿀벌이 이 물을 먹고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기름띠하고 섞였는 게 새카만 물이 깔깔깔 엄청 내려왔어요. 3일 전부터 물이 새카맣게 섞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벌이 더 죽는데. 관할시청은 2주째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시커먼 기름과 불순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쓰는 주변 농가들도 걱정이 큽니다. 지금 현재 이 물로 가지고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에 지금 필요한 그게 안 된다, 이 물이. 불이 난 공장 주인은 국과수의 화재 조사 결과를, 경산시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분석 결과가 나와야 보상 등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금지를 사용 못하도록 금지를 해서 적시해야 되겠죠. 오염된 저수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원인 규명과 대책은 피일 차일 미뤄지면서 농민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린 가운데 낮부터 남부 동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밤늦게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일본 열도로 남하하면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막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해상으로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중국 중부에서 활성화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